안녕하세요. 풍문레이다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자본시장의 맥을 짚어보고 재계산업과 디지털 자산의 주요 이슈들까지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출근길에 보슬보슬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 비 오는 날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보슬비. 제가 차 주차가 5분도 걸었었는데 맞아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런 날에 커피 한 잔에 이제 음악 들으면서 맞습니다. 여유를 즐기기 좋은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4대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YG, 그리고 JYP, 하이브, SM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하이브는 이제 BTS를 키운 기획사고 맞습니다. SM은 하면은 K-팝의 서문을 연 기획사다 이렇게 네.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소식인데 작년부터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수전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수만 대표가 지분을 팔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게 SM 회사 자체를 뭐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이수만 회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회장의 가진 지분 18% 정도를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또 최근에 또 CJ까지 좀 이렇게 서로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네이버가 여기서 손을 뗐습니다. 떼고 지금 시장 구도는 CJ ENM과 카카오의 어떤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 경영권을 사실상 넘기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수만 회장은 SM 엔터 쪽에서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이사의 의장도 아니고 대표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티스트, 스타 뭐 픽업부터 레이블링, 백업 그리고 마케팅까지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약간 뭐 SM 엔터 측과 약간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이수만 회장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공식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또 이 이수만 회장하면은 또 한 기자 세대와 제 세대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의 또 대표이자 K-팝의 맞습니다. 선두주자. 우리나라 뭐 영화라든지 전반적인 쇼 비즈니스로 표현하기 쇼 비즈니스 산업 전반에 있어서 1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제 경우를 보자면 제가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때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저는 라디오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 이수만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시그널 뮤직이 이거였습니다. 잠깐 들려드리자면 이수만 씨 눈 좀 크게 뜨세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온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나온지? 저 눈이 작아서 눈이 굉장히 작습니다. 경상도 말로 눈이 쪼매한데 좀 사실 뭐 인물 되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연예계 쪽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좀 아이돌에 비하면 아저씨 같은 그런 타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K-팝을 키운 사람이죠. 그렇죠. 좋아하는 아티스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제 같은 경우가 이게 SM이 1995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 H.O.T. 제가 기억하고 제가 30대고 그다음 한 20년 전인가요? 소녀시대 그리고 샤이니 동방신기도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스파인가요? 아스파인가요? 에스파. 걸그룹 에스파. 걸그룹 에스파도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팬이신가 보네, 에스파. 잠깐 팬. 아침에 에스파 음악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익 구조가 궁금한데요. 수익 구조는 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SM 쪽에 수익 구조가. 사실 매출 구조. SM 엔트 하면은 워낙 빵빵한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음원 아닐까요? 맞습니다. 음반, 음원 그리고 음반, 음원이 한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연 수입. 굿즈도 있을 공연 것 수입 같은데. 30% 그리고 굿즈가 한 10%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수만 이제 회장 하면은 작년인가 지금 이제 열애설이 터졌었어요. 아내와 좀 오래전에 맞습니다. 사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내분이 2005년에 사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암이었다고 하는데 맞죠?
그 후에 외신 기자 조주희 씨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여친에게 50억 원 상당의 청담동 빌라를 증여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큰 이슈도 있었죠. 예. 근데 맞습니까? 조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기자들한테 더 증여 같은 걸 하면 뭐 10만 원 이상들이 증여 뭐 이렇게 돈을 네. 주면 그러면 이렇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안 되는 이게 거죠? 외국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아, 또 그런 조주희 씨가 거군요. 저기 ABC 방송의 한국 지사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아, 또 몰랐던 예, 예. 사실이네요. 예. 근데 이수만 지금 회장께 두 아들이 지금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94년생, 96년생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수만 회장이 이게 승계를 하지 않고 지분을 그렇죠. 자녀들이 승계하지 않고 왜 아들이 있는데 시장에 내놓았냐?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제 승계를 해주는 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일 재벌 수 행태지 있는데,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SM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예, 아무래도 일반 기업과 좀 다른 문화 맞습니다. 차이가 정확한 지적이신데 있을까요? 네. 일반 뭐 자동차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그런 건 자연스럽게 2세, 3세들한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쪽은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산업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떤 경영자의 창업자의 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네. 감이 되게 중시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수만 회장처럼 어떤 아티스트를 뽑을까? 그리고 어떤 네. 식으로 마케팅을 할까? 어느 지역, 어느 회의 지역을 노릴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있던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감각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두 분 아들이 별로 이렇게 엔터 쪽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이 뭐 지분을 승계하기보다는 네. 시장에 내놓겠다. 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저 엔터 산업 전반이 조금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네. 낙후되어 있다는 게 좀 뭐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비해서 그게 왜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엔터 회사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뭐 프로듀싱, 마케팅, 레이버링까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배급 따로, 뭐 제작 따로 하니까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팝을 기틀을 타진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네. 나름대로 자신의 업적을 좀 이렇게 다음 세대에 좀 이렇게 이어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노림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그런 지배 구조를 만들어내서 자본이 투여됨으로써 또 다른 어떤 그런 우리나라 어떤 그런 K-팝의 또 다른 도약. 새로운 뭐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길을 뭐 개척해 예, 맞습니다. 나가려는 예.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전을 두고 네이버는 지금은 인수전을 포기한 상태고요. 일단 물러났습니다. 네, 물러난 상태고 지금은 카카오, 예. CJ ENM 2파전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은 이렇게 이수만 회장이 지분을 내놓자 사실 그 하이버 쪽이 네.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식으로 의향을 보냈습니다. 네이버 전에는 하이브였어요. 하이버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만 회장이 이걸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 지금 하이버 쪽에는 방시혁이 사람이라 있습니다. 네. 이사의 의장인데 나름대로 어떤 총괄, PD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인수 제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뭐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네. CJ ENM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쪽은 좀 잠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왜냐? 네. 원래 네이버 쪽에서도 이렇게 뭐 인수 제의를 했다가 이수만 회장 쪽이 좀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그런 부분.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그게 뭐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SM이 피인수 되더라도 이수만 회장 자신이 좀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이수만 회장의 어떤 그런 견해였습니다.
한 발 물러서지만 네. 경영권은 뒤에서 이제 행사하면서 뭐 결국 연봉을 자신은 어떤 달라는 우리나라 어떤 건가요? 케이팝의 역사를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애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사실 지금 뭐 CJ 쪽한테 요구한 것도 부회장 직급을 달라. 그리고 연봉 100억을 달라. 좀 그런 식으로 까다로울 좀 수 요구를 있는 한 걸로 조건이네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쪽한테도 쉽게 해서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신설되는 법인이 또 신설되면 거기 지분을 좀 뭐 투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의사를 타진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을 수 근데 뭐 있는 욕심보다는 네. 하나의 어떤 그런 아까도 뭐 지적해 드렸지만 우리나라 어떤 케이팝을 역사를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미련이라면 미련인데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카카오 하면은 지금도 좀 이렇게 벌이고 있는 사업이 많은 상황인데 예. CJ ENM 하면은 엔터 쪽으로는 아직은 좀 문외한이라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CJ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영화 제작, 배급부터 케이블 TV까지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우르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케이팝 스타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게. 케이팝 스타의 어떤 산실인 SM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 CJ EN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방송, 영화, 케이블 방송이죠. 영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업계 쪽에서 어떤 또 네이버하고 어떤 그런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의 어떤 그런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카카오 같은 좀 경우에는. 쉽지 않겠네요. 이게 인수전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 더 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보기에는 상황이겠네요. 인수전이 굉장히 뭐 원래 안으로는 뭐 좀 이렇게 결판 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로의 노림수가 다르고 또 네. 이수만 회장이 가진 어떤 그런 또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협상도 더 이제 길어질 수 있고 예. 올해 안에는 그러면 좀 가닥이 제 드러날 수 개인적인 있는- 사견이지만 올해 네. 안에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작년 그리고 올해 그럼 내년까지 좀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 길어진다면. SM 연수라는 게 우리나라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비즈니스 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로 인수자나 피인수자나 좀 심사숙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 네, 그렇죠. 예, 제 시청자 이제 입장에서 궁금한 질문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카카오는 지금도 플랫폼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사업 영역이 아까도 이제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SM엔트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J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기업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네. 플랫폼 기업인데 쭉 뭐 플랫폼 양대축이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에 대항하기 위해서죠. 특히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엔터업계 1위 하이버과 이렇게 콜라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지의 지분 수합을 통해서 네, 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사가 필요하다는 게 카카오 측의 어떤 그런 판단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은 그 시너지가 더욱더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죠. 해서 뭐 웹툰이라든지 띄워준 굉장히 거네요.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하나의 국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최강자로 뭐 거듭나겠다 이렇게도 이제 볼수 카카오 같은 있겠네요. 경우에는 뭐 당장 뭐 자본력도 있고 뭐 중 같은 경우 재벌 아닙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어떤 그런 해외 무대에서도 뭐 당당히 뭐 1등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렇게 네. 도약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럴 수도 사실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쇼비즈니스계 전반이 각 영역의 어떤 그런 장막이 없습니다. 공중파, 영화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뭐 네. CBS, 뭐 ABC, 유니버셜이라든지 네.
향후 우리나라 그 쇼비즈니스 업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장비 업종 간의 장벽이 없어지면 그러한 거대 그렇죠. 카르텔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네. 이게 지금과는 어찌 보면 좀 다른 형태의 기획사나 다른 케이팝의 문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뭐 전세전에 지금까지 따라서. 뭐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1위 엔터테인먼트 업계 저 하이브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0조, 11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인물 하나로 BTS 하나로 회사를 그만큼 키운 거죠. 네. 뭐 또 다른 또 도약이 필요한 거죠. 뭐 나머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방송과 연예, 영화까지 아우르는 그런 거대 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탄생. 이번 뭐 이게 SM 엔터가 CJ로 갈지 카카오로 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약간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그 BTS가 그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빌보드 차트 1위, 위위 그 순위를 외웠습니다. 그게 제 또래에 의했던 건 하나의 어떤 그런 트렌드였으니까 그걸 못 외우면 괜히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팝스타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런 또 시대가 예, 있었네요. 예, 그런 시대고 뭐 30년, 40년 전쯤인데 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모든 것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수만 회장이 만들었고 앞서서 좀 내다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네, 이렇게 K-팝 뭐 저작권료, 웹툰, 웹소설, 카카오와 이제 SM엔트가 만약에 합친다면은 정말 막강한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을까 그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하이브 그리고 예, 예. 뭐 카카오 SM엔터 이렇게 연합이 좀 구축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SM의 이제 인수전으로 또 이제 글로벌 토탈 예. 엔터테인먼트라는 정말 막강한 기획사가 탄생할지 추후 소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